다양한 벌집 모양의 디자인으로 내비게이션계에 돌풍을 일으킨 김기사 앱.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수 500만 명을 돌파한 이 앱은 빠른 길 안내와 맛집 예약, 대리운전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앱 개발자를 만나다에서는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과 모바일 앱 어워드 대상을 수상한 김기사의 개발자 로겟노래 박종환 대표를 만나 그 성공 비결을 들어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거 바로 내비게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 중에서도 최고라고 손꼽히는 게 바로 김기사 내비 앱입니다. 오늘은 김기사 내비 앱을 만든 박종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내비 김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겟노래 박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방금 김기사를 만든 곳이 로겟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은 대부분 김기사는 알거든요. 로겟놀에 대해서 그럼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로겟놀은 2004년에 세계 최초로 휴대폰 일체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한 멤버들이 주축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2010년 3월에 설립을 했고요. 저희가 2010년 3월에 설립을 한 이후에 스마트폰에 가장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이나 사용자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어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김기사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김기사 앱이 무려 2년 만에 회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예, 저희가 처음에 그 김기사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실 주변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게 대형 통신사들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무료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벤처기업이 이러한 어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대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워낙 또 돈이 많이 드는 분야다 보니까 저희조차도 사실은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2004년도 때부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적합한 기술들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개발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변신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고 저희는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걸까 생각해 보니까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떤 맛집을 찾는다든지 이러한 어떤 생활 패턴에 적합한 내비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를 만들었던 것이 사용자들한테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사 앱은 기존의 틀을 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도 김기사 앱을 사용하면서 봤을 때 벌집 모양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생각하셨어요? 그 벌이 꽃에서 꿀을 따서 벌집까지 날아갈 때 가장 빠른 경로로 날아간다고 해서 그거를 영어로 이제 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어떤 컨셉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용자들이 목적지를 검색을 해서 길 안내를 받기까지의 그 경로가 사실은 벌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우리 사용자들이 많이 저장하는 목적지들을 그러면 벌집처럼 생긴 유저 인터페이스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벌집 모양의 U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김기사를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있거든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진입 뉴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맛집도 찾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김기사가 목표하는 건 무엇인가요? 저희가 그 플랫폼을 지향을 하는 사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용자들에게 내비게이션 길 안내만 제공해줘서는 사실은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양한 어떤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적시적소에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저희는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그 회사가 우리 사용자들에게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 저희는 우리 사용자들의 어떤 트래픽을 그 서비스 쪽에 제공해 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가 돈을 벌 수 있게끔 그 회사가 사실 돈을 버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버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윈윈하는. 예, 맞습니다.
10년간 벤처인으로 살아온 IT계의 산 증인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IT 쪽으로 스타트업 하시는 업체가 참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들 사장들하고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보면 이제 굉장히 능력도 있고 패기도 있고 좋은데 1인 창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람이 완전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공동 창업자가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보더라도 사실은 뭐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공동 창업을 한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계획 궁금해요. 예.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내비게이션 서비스다 보니까 차량 운전자 사용자들만 사용하는 어떤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그 도보로 이동하는 사용자들이나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쉽게 쓸 수 있게끔 서비스를 좀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국내에만 하고 있지만 내년에 저희가 일본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을 놀러 오기도 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또 일본을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가까운 서로 이웃 같은 나라인데 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이 일본 가서도 긴기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일본에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꼭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일본 또 중국 넘어서 예. 동남아까지 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